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또 하루가 시작이 됐네요. 선생님은 빨리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그냥 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조금씩 듭니다. 아, 뭐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겠죠? 뭐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닥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러면 빨리 오늘 또 새로운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 세 번째 시간이죠. 그게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중학교 1학년 때 직선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직선은 우리 언제 배웠냐면 언제 배웠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1차 함수 할 때 1차 함수의 형태가 직선으로 양수이면 기울기가 막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음수이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차 함수일 때 배웠던 것이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별 달라진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1차 함수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금방 익힐 수 있는 부분이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그러면 중학교 때 복습을 까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y는 뭐 무슨 x 앞에 붙어있던 요거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죠. 기울기. 그 다음에 요거를 y 절편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x절편은 어떻게 구하냐? x절편은 y에 0을 집어넣으면 되고 y절편은 x에 0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 그것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식에서 x절편을 구하고 싶어요. 여기는 이 y절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럼 x절편 구하고 싶으면 어디에 0을 집어넣어? 여기에다 0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0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방정식이지. 여기서 4를 넘기면 마이너스 3은 x는 마이너스 4니까 x는 그냥 3분의 4가 x 절편이야. 자, 그러면 x 절편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울기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난다는 거예요. 얼마를 지나냐? 3분의 4 정도 좀 지나겠네요. 이런 식으로 지나는데 x 절편이라는 건 여기 지점을 x 절편이라고 y 절편 여기 지점을 y 절편이라 그러지. 그래서 x 절편 여기가 3분의 4, 그 y 절편은 여기가 4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딱 보고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쭉 파악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해볼까? 자, 이제 식을 반대로 주어진 것들 가지고 직선의 식을 구하는 거. 이 중학교 2학년 때 수준이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y는 mx 플러스 b라는 걸 1차 함수식 형태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m을 기울기, b는 y절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기울기가 3이네. 그 말은 얘가 3이라는 거지. 1번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y절편을 모르잖아요. 그럼 y절편 어떻게 구해? 지나가는 점을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4를 집어넣고 그때 y는 3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완성시켜 볼까? 그러면 3은 3, 4, 12 플러스 b잖아.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결국은 b는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9라는 거지. 와,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얼마이고 3이고요. y절편이 얼마인? 마이너스 9인 이런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기억나나요? 자, 2번 빨리 해봅시다. 2번은 두 점을 지어줬네. 2점과 2점. 그 두 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여러분들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나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증가량은 어떻게 구해? 얼마만큼 변화됐는지잖아. 변화량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변화량이 돼요. 그래서 2 빼기 마이너스 2 이게 x가 증가한 만큼. 그 다음에 또 y 가져와야지. y는 2에서 마이너스 4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4를 어떻게 해? 빼버리면 되죠. 그게 증가량이니까. 그러면 분모는 뭘로 바뀌고 4 분자는 6으로 바꿔서 약분되면 2분의 3이 기울기예요. 이 식에. 그러면 y는 2분의 3x 플러스 b라는 어떤 식인데 이 b, y 절편 어떻게 구하지? 지나는 점 아까 우리 1번 풀듯이 지나는 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2,1을 여기다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2,1을 가지고 와서 집어넣어 봅시다. y도 2고 x도 2니까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 2는 3 플러스 b.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이에요 라는 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지금 배웠던 1차 함수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고등학교 수준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뭘 기억하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그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냐? 이게 고등학교 때 물어보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요구하는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기울기 위치는 알잖아. 어떻게 해요? y는 mx 플러스 b에서 이거를 우리는 x 앞에 붙어있는 얘를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기울기 자리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이 점을 가지고 뭘 구한다? 나머지를 다 구해서 얘네들을 구해서 이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 방정식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유도해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그거를 우리는 라인 L이라고 할 건데요. 직선 L의 방정식은 뭐에서 출발하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y는 mx 플러스 n, 여기를 기울기, 여기를 절편 y절편이라고 불렀던 자리에 딱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죠. 그 점을 지난다는 건 어떻게 해? 대입 가능하잖아요. x 자리에 x1을, y 자리에 y1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y 자리 y1, x 자리에 x1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구하죠? 절편을 구하죠. 절편. 그러면 이 절편이라는 건 어떻게 되니? 나머지를 다 넘긴 거지. 이쪽으로 넘긴 거지. 그러면 이 절편은 요거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어디에? 이 n 값을 가지고 와서 이 n 값을 쭉 가져가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진다는 거예요.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뭘 알고만 있으면 된다? 기울기. 기울기 알고 한 점 알면 직선을 구할 수 있다가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을 외워야 하는 이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빨리 풀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특별히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한 점을 지나는데 이번에는 기울기가 없는, 기울기가 0인 이 직선은 어떻게 될까? 똑같이 직선의 방정식에 넣었을 때 m 자리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0 뒤에가 싹 다 날아가겠죠. 그러면 결국은 y 빼기 y1은 0이라는 건데 이거를 y1을 이쪽으로 넘기면 y는 y1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y는 3, 이 식의 직선은 그림은 그리면 어떻게 되냐? 3인 지점을 딱 지나면서 그냥 쭉 가로로 가는 이런 직선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없는 이런 직선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기억하세요. 자,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지면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그리고 정리를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디가 점이 어디 있고 x 자리는 어디고 그 다음에 기울기 자리는 어딘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문제 푸는 거 빨리 해봅시다. 자, 점 2, 마이너스 3을 지난데요. 기울기가 1에 2의 자리는 여기 그대로 왔네. 그 다음에 y 빼기 y1이잖아. y1은 어디 있어? 마이너스 3이네. 그 다음 x 빼기 x1은 어디 있어? 2잖아. 그래서 2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y 플러스 3은 2x 마이너스 4잖아. 그래서 이 플러스 3만 이쪽으로 싹 넘겨주면 돼. 그 y는 2x 마이너스 7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구해지는 거죠. 자, 그럼 빨리 해볼까요? 자, 요게 x1이고 얘가 y1이란 말이야. 근데 기울기가 m이 0이네. 그러면 y 빼기 y1, y 빼기 5는 0 곱하기 가로 열고 x 빼기 4요. 그런데 얘는 날아가니까 그럼 결국은 y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5라는 가로로 쭉 되는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됐나요? 그래서 빨리빨리 구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구해야 됩니다. 자, 빨리 구해봅시다. 뭘 해볼까요? 1번 해봅시다. 1번. 자, y 빼기 y1은 기울기 x 곱하기 x 빼기 x1인데 뺐더니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과 만나니까 마이너스 3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y 빼기 y1이 어디 있어? 2번 가볼까요? y 빼기 y1은 플러스 1로 바뀌고요. 뭐 0 곱하기 뭐 시기가 나올 텐데 이건 어차피 없어지니까 이쪽을 넘기면 y는 마이너스 1료라고 하는 답을 바로 적을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점을 주어졌어. 두 점만 가지고도 충분히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어요. 왜 두 점만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있지? 중학교 때 배웠죠? 아까도 했던 두 점 가지고 뭐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 두 점만 가지고도 조합을 해서 우리는 기울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기울기 자리가 여기가 기울기 자리잖아요. 여기가 기울기 자리잖아요. 기울기는 x 증가량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x 증가량, 이게 x 증가량이야. x가 얼만큼 변화됐냐잖아. 그래서 x2에서부터 x1까지 변화된 거 찾고 싶어? 그럼 이게 얼만큼 거리가 얼마만큼인지를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잖아요. 여기서도 y에서도 y2에서도 y1을 뺀 거죠. 순서를 잘 지켜줘야 합니다. 2에서 1을 뺐으면 위에서도 2에서 1을 빼야 되고 밑에 만약 1에서 2를 뺐다면 위에서도 1에서 2를 빼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순서만 잘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죠. y 빼기 y1, x 빼기 x1.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점 하나를 들고 와도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특별히 x1과 y1이 같을 때는 요거라는 거는 좀 더 뒤에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자리 뭐만 달라진다?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별로 어렵지 않죠? 왜냐면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그게 기울기다 곧. 그래서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자, 이것도 기울기가 이제는 x축으로 증가하지 않았죠. 그럼 역시 기울기가 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자, x1과 x2가 같대. 그럼 이 점을 지나는 거예요. 무조건 x값이. x2가 x1이니까 결국은. 그리고 평행하되 y축에 평행하다는 말은 그냥 수직하다라는 거지. 수직이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합니다. x1을 지나면서 수직한 거는 그냥 x는 x1이라고 적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x는 3이라는 직선은 어떤 식이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가 3인 지점, 하나, 둘, 3인 지점을 찾고 x가 3인 지점을 딱 지나는 이런 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y랑은 좀 다르죠. y는 x축에 평행하고 요거는 x는 y축에 평행한 식이 된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자, 두 점을 지어주면 두 점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기울기 구하고 나머지는 처음에 배웠던 그 공식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특별히 x1과 x2가 변함이 없을 때는 그냥 그거는 수직선과 평행한 y축에 평행한 y축 평행이라는 거지.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빨리 해봅시다. 자, 이 두 점이 주어졌어. 두 점 가지고 뭘 구해? 기울기 구해. x 증가량분의 이게 y 증가량이죠. 그리고 점 하나를 찾아. 어떤 점을 찾냐? 이 점을 넣어도 되고 이 점을 넣어도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점을 넣어버렸네. 그럼 여기다 뭐가 들어가면 되지? 2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거 한번 차근차근 해봅시다. 2번. 자, 뭐를 x1, y1이라고 할까? 얘 x1, y1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도 됩니다. 어떤 걸 상관없어요. 그러면 y 빼기 y1은 자, m 그 다음에 x 빼기 x1인데 m은 어떻게 구한다? x 증가량분의 그럼 x는 5 해서 이걸 딱 증가하려고 봤더니 뭐야? x 요거하고 요거가 증가가 x축으로 증가가 하나도 안 됐네요. 그죠? 그 뭐 y 값만 변해되는 이건 그 뭐 구할 필요가 없는 식이었네요. 아까 얘기했던 그냥 x는 5라는 식이네요. 너무 편하네. 그러면 얘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은 x는 5인 지점을 쭉 지나는 이런 식이 되는 거다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괜히 계산하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 하나 해봅시다. 1번. 자, 요거 무조건 x1, y1이라고 잡을까? 그러면 y 빼기 y1은 x 증가량분의 x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증가하고 있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x 빼기 x1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1은 이거 좀 계산하면 6분의 3이니까 x 플러스 3이고 이렇게 종이 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2분의 1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3인데 이 마이너스 1이 넘어가니까 2분의 2니까 2분의 5 해가지고 요것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라는 거죠. 자, 뭐 한번 해볼까요? 자, 연습 삼아 한번 해봅시다. 자, y 빼기 y1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 바로 구해봅시다. x 딱 보라 그랬지? x는 증가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면 요 과정 거치지 말고 바로 x는 얼마? 마이너스 1이요 라고 쓰면 이것이 곧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런 형태의 식이 가끔씩 나와요. 이거 나중에 외워놓으면 나중에 엄청나게 편한 여러분들 금방금방 구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면 x 절편 주어지고 y 절편 주어지면 이 두 개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다?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알고 있으면 좋은 거지. 왜 그러냐? x 절편이면 y 좌표가 0이 지점이잖아. 그래서 a, 0을 지난다고. 그 다음에 y 절편이 b라는 건 뭐를 지나는 거지? x 좌표가 0이 지점이니까 0, b를 지난다고.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만들어보자. y 빼기 y1은 요거를 x1, y1이라고 해볼까? y1이라고 잡아가지고 그러면 y 빼기 y1은 m 값은 어떻게 되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x 빼기 x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하면 y는 어차피 0 빼면 그거대로니까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x 마이너스 a 앞에 붙어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다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 x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양변을 b로 나눕니다. 양변을 b로 그쵸 말은 b분의 1을 곱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b분의 y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a분의 1x가 될 거고요. 얘는 b를 b분의 1로 곱하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딱 넘겨주면 되니까 당연히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이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뭐가 좋냐면 x절편 자리가 지금 x 밑에 있죠. y절편 자리가 y 밑에 있고요. 두 개를 더하면 1이 된다는 거.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공식처럼 외워놓으면 절편만 두 개 주어졌을 때도 식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언젠가 써먹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y는 m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 또는 1차함수 식을 세웠어요. 근데 이거를 한쪽으로 이제 다 모을 겁니다. 이쪽으로 싹 다 몰아오면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죠.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꼴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을 0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면 되냐? 뭘 할 수 있냐면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Y는 하고 이렇게 정리를 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X 앞에 붙어있는 애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죠. 그 다음 뒤에 붙어있는 애를 우리는 Y 절편이라고 하죠. 이걸 알아낼 수 있다고요. 이렇게. 또 다른 만약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얘가 0이면 얘가 사라지죠. Y가 사라지지. 그럼 뭐야? X만 남아있는 거야. 그럼 X는 하고 하는 식이 돼. X는 식은 뭐였지? 이렇게 되어 있는 수직이 어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또 반대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Y는 하고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 배웠던 이런 가로로 되는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만 보고도 얘는 뭐가 기울기고 뭐가
뭐 y절편인지 또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다음 중 직선의 방정식 고르세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직선의 방정식 맞죠.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얘는요.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x는 하고 이런 식으로 위로 이렇게 쭉 수직으로 되는 이런 식이죠.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 맞네. 우리가 그동안 방정식이라고 배워왔던 것들이 직선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뭘까? y는 하고 해볼까요? 그럼 x가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간다고. 이건 뭐예요? 나중에 여러분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곡선입니다. 곡선. 유리함수예요. 직선이 아니에요. 곡선이라고요. 그럼 얘는 아니야. 얘는 당연히 y는 마이너스 5분의 2라는 y는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직선이 만들어지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직선의 방정식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아니잖아요. 그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 하나 풀고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는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그냥 놔두고는 이거의 부호 때문에 어떤 사분면을 지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푸느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두 개를 곱했더니 양수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양수거나 또는 둘 다 음수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죠. 자, 그런데 두 개를 곱했더니 0이 나왔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0인데 지금 앞에서 보면 B는 양수일 때는 당연히 C는 0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종이 쳤네요. 자, 빨리 끝내줄게요. B가 음수일 때는 C가 또 0이어야지만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아, C는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을 y는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나머지를 다 넘겨 일단. 마이너스 c로 넘겨. 그리고 b로 나눠줘요. 그러면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부호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b분의 a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a가 양수일 때 b도 양수고요. a가 음수일 때 b도 음수야. 그럼 둘 다 곱했을 때 또는 나눴을 때는 항상 뭐가 될까? 얘는 양수가 되죠. 얘는 양수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양수야. 근데 양수 앞에 지금 뭐가 붙어있지?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그럼 이 전체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즉 기울기가 음수다.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 가르쳐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가 0이네. 요 쭉 가져와봤자 여기는 0이네요. 그럼 여기 0이라는 거예요. Y절편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그림을 유추해야 돼요. 뭐냐? 음수이면서 Y절편이 0이라는 건 0을 딱 지나게 될 거고요. 음수니까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런 직선이 그려진다는 거지. 그러면 지나는 사분면 우리는 1, 2, 3,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지나는 사분면은 2하고 4, 4분면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됐나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똑같은 거 한번 더 해봅시다. 두 개 곱했더니 양수야? 그럼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라는 걸 가르쳐준 거라 그랬지? 자, 그런데 둘 다 곱했더니 음수가 됐다. 그 말은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다라는 거 가르쳐준 거.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역시 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 얘네들의 부호를 말하는 거지. b분의 a는 자 a가 양수면 b도 양수고요. a가 음수면 b도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야. 근데 양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러면 이걸 통해서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됐나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뭘 파악하냐? y절편 부호를 파악해볼까? b분의 c라는 애는 자, c가 양수면 c가 양수면 b도 양수고 c가 음수면 b도 음수네요. 그죠? 그럼 얘는 항상 양수야. 근데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러면 y절편도 음수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그림을 유추를 해야죠. 이제 또 그림을 유추를 하면 어떻게 그림이 만들어질까? 기울기가 음수니까 아래로 떨어지면서 y절편이 음수니까 당연히
0보다 작은 어떤 한 지점을 지나면서 밑으로 쭉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나는 4분면이 1, 2, 3, 4분면이니까 어디?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지나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개념이 좀 들어간 거라서 여러분들이 부호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래서 그 부호 가지고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를 유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개념편에 있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냐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A점과 B점과 C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유추를 하자면 뭐 이런 거죠. 직선이 있는데 A점도 B점도 C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그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K값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략하는 포인트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뭐냐? ABC가 한 직선에 있으려면 선분 AB,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을 때 뭐가 일치하는데, 또는 AC를 만들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을 때 요거 기울기가 같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기울기 구하는 문제라는 걸 여러분 빨리 파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바로 구해볼까?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그러면 AB의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그럼 X 증가량분의 X는 마이너스 1에서 1로 갔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Y 증가량은 5에서 1을 뺀 거네요. 그런 게 이거가 뭐랑 똑같냐면 일단 구해봅시다. 일단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가 AB의 기울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BC를 지나는 기울기 구해도 되겠지. 그럼 BC의 기울기 구해볼게요. BC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X 증가량분의 X가 K분의 이거고, 그러면 X는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네요. 그 다음에 Y는 K-1이고요. 그리고 요게 오겠네. 이게 이거잖아요. 근데 얘가 얼마가 돼야 되지? 지금 기울기가 모두 같아야 되니까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돼. 여기서 가져오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정리를 해봅시다. 얘는 이쪽에다 정리하면 너무 좁다. 이쪽으로 가져옵시다.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분의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2랑 같아요 라는 거죠. 요거 어떻게 썼죠? 이런 식 나오면 요거 둘 다 분모로 바꿔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죠. 그러면 K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K 플러스 3과 같아요 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건 이제 전개하면 되겠네. 그러면 2K 마이너스 6이니까 K를 이쪽으로 넘기고 6을 이쪽으로 넘기면 K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으로 0이 되겠네요. 0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거는 딱 뭐밖에 없죠. 중학교 2학년의 어떤 중학교 또는 직선의 함수 1차 함수, 그거의 확장된 개념,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을 구할 수 있고, 두 개의 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 구할 수 있고, 기울기랑 한 점이 구해졌을 때 직선 구할 수 있다가 오늘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정점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점이죠. 그러니까 고정된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된 점. 그러니까 고정된 점을 꼭 지나는 직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직선이 있는데 뭐 이런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방향이 될 수도 있는데 꼭 이 한 점은 꼭 지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점을 찾는 게 정점을 찾는 거다.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찾는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 보세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직선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형태로 이렇게 해놨죠. 이것이 자, 요 표현 방법을 여러분 잘 보세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우리 언제 배웠지 이거? 항등식에서 배웠죠. 항등식 개념 기억나나? 항등식?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지? K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K가 붙어있는 거와 K가 붙어있지 않는 거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형태로 만들면 이거는 무조건 K값에 관계없이 0이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된다가 우리가 지난 1학기 때 배웠던 항등식의 개념이었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풀이 과정 한번 볼까요? 요 식을 다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K가 붙어있지 않는 거와 K가 붙어있는 걸로 나누죠. 자, 그럼 두 개 더해가지고 0이 된다는 건 이 각각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각각이 0이 된다. 그럼 이건 연립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걸 연립해가지고 구했던 x값과 y값이 뭐다? 이 직선이 무조건 지나는 이게 고정된 점이라는 거예요. 정점. 알겠죠? 그 정점을 구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점을 구하는 방법. 어떤 k값에 관계없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렸어요. 이 문제도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게 k값에 관계없이 하면 어떻게 해요? k가 붙어있지 않은 거와 k가 붙어있는 걸 묶여서 둘 다 0이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걸 두 개 연립해서 x값과 y값 찾는 이 고정된 점, 정점. 그래서 고정된 점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우리가 배운 이 직선끼리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또는 뭐 수직하거나 이런 어떤 특징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오늘도 파이팅!